안녕하세요. 풍산 패시브하우스의 김창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볼 거는 저희가 목조주택으로서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최초로 인증받은 주택이 경기도 태천에 있는데요. 태천에 인증받았던 국내 최초 인증 패시브하우스에 관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 화면에 나온 집은 지은 지가 벌써 이미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저렇게 패시브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패시브하우스를 저렇게 설계하고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태천이 그때 당시에는 주말주택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주말주택이 보통 그때 당시에 지어질 때 보통 45평에서 60평 이하로 많이 짓던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을 크게 지어놓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겨울에 너무 추워서 난방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주말에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주말에 안 오게 되면 거기 있는 수도의 그 배관이 다 얼어 터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설비하시는 업체분들을 불러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을 다 공기로 불어내가지고 다 물을 빼놓고 불편한 전원주택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착안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이 패시브하우스를 짓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겨울에 절대 춥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 그 물을 뺄 일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난방에너지도 일반 주택 대비 판례지 90%가 줄어드니까 겨울에 한 달 들어갈 난방비 40~50만 원 갖고 1년 동안 난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비는 어때?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건축비는 훨씬 더 들어가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10 내지 30%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도 그 정도가 들어갈 줄 알았죠. 근데 저 첫 번째 목조 패시브하우스를 최초로 지으면서 10 내지 30%가 아니라 거의 4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저 집을 인증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5평을 지으지 마시고 그 주택을 줄이고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45평의 2층에서 33평 정도 되는 단층으로 줄이시게 되면 그 건축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거기까지는 그래 좋다. 뭐 집 작은 거 좋다. 주말에 쓰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사모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쭉 다 들어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보고 실험 대상이 마르트가 되라고 하는 얘기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멈칫하면서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을 다 지어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겨울에 춥지 않은 집이면 아니면 돈을 안 받겠습니다. 잔금을. 그리고 난방 에너지가 90%나 80%가 줄여지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물이 얼어 터지면 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이제 11월 달쯤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봄까지 이제 몇 달 동안을 공사를 했는데 이 33평대의 단층 주택을 한 4~5개월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죠. 첫 번째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기초에 옛날엔 단열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패시브하우스는 반드시 기초에 단열을 해야 되거든요. 기초에 단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목조주택인데 목조주택 하시는 분들이 그 숨을 쉬는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패시브하우스를 목조주택으로 지을 경우 절대 숨을 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일이죠. 결로와 곰팡이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기밀성능이 내 외부에 기밀성능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타카를 쏘게 되면 그 타카 자국도 전부 다 기밀 테이프로 전부 다 막아가지고 모든 접합 부위는 전부 다 기밀 테이프로 막아서 철저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너무 철저하게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인건비에 거의 2배가 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좋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결국은 그 어려운 기밀 과정의 중간 기밀 테스트에서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또 중간 기밀 테스트에서 문제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마감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창업업체에서 만드는 현관문도 사실은 성능이 좋은 열 관리값을 따지면 약 1.0W 이하가 되는 그런 기밀 성능과 단열 성능이 보장되어 있는 현관문을 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쓸 수 있는데 그때 당시 15년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현관문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고민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주께서 원래 최초에 설계되어 있는 것에 보면 주방에서 바깥으로 데크로 나가는 주방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방문을 쓸만한 그런 어떤 시스템 도어가 사실 이렇게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문을 이중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안에서 안쪽으로 안으로 여는 문을 하나 만들고, 그 문을 여는 거를 열어보면 또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걔를 바깥으로 열어가지고 문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했던 기억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집에 보면 벽난로가 있어요. 사실은 패시브하우스에서는 벽난로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따뜻한 집인데 뭐 전원주택의 로망이고 최초 설계된 게 벽난로가 있으니까 패시브하우스에 꼭 벽난로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독일에는 벽난로가 패시브하우스에 넣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패시브하우스 전용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는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패시브하우스 전용 벽난로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 이제 벽난로 만드는 업체들 다 수소문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하는 그거 할 수 있는 업체, 기술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한 분이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거기에 댐핑 장치를 만들고 안에 괄호를 만들고 거기로 그 벽난로 안쪽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거기도 안쪽에서 댐핑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또 기밀 성능이 안 되니까 그걸 또 어떻게 기밀을 잡을 거냐, 이런 어떤 고민을 했던 그 생각이, 그 옛날 생각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공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집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친환경 건강주택으로 짓기를 원해가지고, 사실은 이 안에 그 친환경 건강주택인 그 마지막 소재가 가능하면 천연 소재로 된 것을 몇 가지 마감재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집 형태가 지금처럼 전형적인 15년 당시에는 저런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주택으로 지어지게 됐고요. 안에 이제 그 창문이 크고 바로 왼쪽에 검게 보이는 게 거기가 벽난로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TV였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에 보면 지금은 저런 집은 별로 짓지도 않는데, 이제 식당, 그러니까 주방 옆에 식탁이 있는 공이 팔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런 것들도 있고, 그 우측에 조금 면이 보이는데, 문이 보이는데, 이게 아까 이중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 위에 그림에 보면 앞에 그 말씀도 드렸지만 태양의 열과 빛 에너지를 최대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쪽으로 되어 있는 거실 창은 전부 다 전면을 창을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양쪽에 쪽창을 두 개 픽창을 만들고 가운데 열리는 창을 저렇게 만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집이 이렇게 다 지어져 가지고 이제 집에 입주를 하셨어요. 입주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물론 잔금은 안 주고 입주하셨죠. 그래가지고 입주하신 상태에서 이제 저 불러가지고 진짜 살아보니까 겨울에 따뜻하다. 그리고 진짜 집을 비워놓고 나가도 얼지 않더라. 그리고 일주일이나 한 2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도 집안의 공기가 굉장히 쾌한 냄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열외수화기 장치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돌아가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집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집 냄새도 없을 수 있는 거고, 집을 오랫동안 비워도 쾌쾌한 냄새가 없게끔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어요.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한 8개월 만에 이제 집에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저한테 큰 선물 하나 주셨어요. 약속한 거 3가지가 다 만족한다. 첫 번째, 겨울에 춥지 않다. 그 다음에 겨울에 집을 비워도 물을 빼지 않아도 된다. 난방 에너지가 한 드럼을 기름 보일러 했거든요. 한 드럼을 넣었는데 겨울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기름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이 그냥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약속을 3가지 했으니 내가 잔금을 100% 나머지를 다 주겠다. 그리고 선물 하나 주겠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이 집의 세컨카드를 내가 김사장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 세컨카드 갖고 자기는 주말에만 오니까 주말 말고 주중에 패시브하우스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이 세컨카드를 갖고 집을 열고 안팎으로 다 보여줘도 된다. 1년 동안 패시브하우스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개방해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덕을 받아서 오늘의 그 저희가 패시브하우스를 가장 많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옛날에 그 생각이 듭니다. 자랑 같은 얘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태천에 지었던 그 목구조 패시브하우스 1호 국내 최초로 받았던 것들을 간단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